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오늘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 이제 한 주 시작하는 9월 첫째 주 오늘 시장 열리는 거는 그래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금리 인하 시즌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되면 과거처럼 엔비디아 쪽으로 독주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금리 인하 시즌이 아닐 때는 엔비디아 갈 수 있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고 엔비디아 가면은 반도체 주가 가겠구나 하고 그쪽으로 돈이 계속 몰렸죠. 네. 하지만 이번엔 금리 인하 시즌이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 대선 시즌이 왔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주 쪽으로 계속 수급력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반도체 부분도 중간에 뭐 기술적 하락, 기술적 상승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반도체가 상승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그동안 계속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PC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이 PC 지수가 기대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목표가 물가 목표가 물가 상승률 연 2%까지 잡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목표치가 드디어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자, 다우지수는 지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어제부터 날이 정말 좀 시원해졌구나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오늘 정말 약간 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증시에도 좋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오늘 본격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해봤자 시장을 주도하는 수준의 반등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주들, 우량주들 위주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는 하루인데요. 오늘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8%, 포스코 DX가 13%,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지난 금요일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HLB에 내줬다가 오늘은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8%가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 리튬 관련주라든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 쭉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인 2차 전지주들 앞으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사실은 방송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거의 한 24시간 무슨 제가 취조당하는 것처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예전에는 일요일 밤 한 11시쯤에 주무시다가 이제 1시, 2시까지 계속 이제 늦게 주무시는데 우리 팍스 통신망에 너무 많은 자료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 다 받아가시려면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 점점점이 바로 QR코드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손에 들고 계시다면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주말에도 쉴 새 없이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가기는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물가는 이제 잡혔다. 시장의 관심은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뭐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기만 하면 금리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거고 그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한 달 동안 미국의 고용 동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고용 지표,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왜냐면 사실 이제 9월 17일에서 18일날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9월 19일날 금리 인하에 대해서 3년 만에 결정이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17일에서 18일 전까지 모멘텀이 필요해요, 시장에. 그럼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지표죠. 네.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PCE하고 CPI. 이 정도 순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잘만 나온다고 둔화만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9월 17일에서 18일날 FOMC 회의가 열리니까 그때 0.50으로 하느냐 아니면 0.25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 일정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떨어지면 언론에서는 고용 지표에 대한 관망세 매번 그 관만세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봐요, 언론들은. 관만세에 따라서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고용 지표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중간에 횡보를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 일정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네. 왜냐면 17일에서 18일까지 FOMC 회의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기대감, 우려감이 필요하고 거기에 일정이 고용 지표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 둔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은 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둔화가 되고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만약에 다다음 달에 고용 지표가 더 둔화가 되면은 금리 인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오는데 또 그때는 미국 시장의 경제 부분으로 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 얘기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은 그 정도까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현재 둔화는 예상이 되고 있고 네. 17에서 18일날 FOMC 회의 우리 면전날 추석 때 우리 윷놀이 던지고 추석 때 던지나요? 그럼요. 추석 때 네네. 윷놀이 던질 때 FOMC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또 면접 때 또 우리 가족끼리 윷놀이 던질 때 나는 또 FOMC 라이브 기자회견 받아내 또. 그래도 아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추석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 선물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쉬지를 못하잖아요. 뭐 그때 어쩔 수 또 없죠, 그거는. 파스 통신만 스페이스 통신만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한테 좋은 정보 알려줘 하니까. 그렇죠. 전문가님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자료를 올려주고 계신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금리 인하 시즌이 드디어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9월 17일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앞두고 오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이 둔화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보다는 이런 모멘텀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만에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와. 1년 만에 오는 거예요. 전문가님이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9월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되면서 시장이 정말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드리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좀 기분 좋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긍정적으로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금리 그리고 미국 대선에 달렸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어제 우리 통신망을 통해서 아주 강조를 해주셨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대선 이슈로 따라서 해리스가 뭐 우위를 점하느냐 트럼프가 점하느냐에 따라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펼쳐질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트럼프와 해리스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장이 7월달, 8월달에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미 대선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7월달하고 8월달에 빠졌던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은 이제 미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즉 9월달에는 7월달에 대한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는 있지만은 7월달의 낙폭, 8월달의 낙폭이 너무 기술주들이 큰 낙폭을 빠졌다 보니까 네. 일단 우량주들은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서 나오는 파생테마들이 상승해 줘야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헤이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들이 상승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요 요즘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얘들가 정치적 성향으로 트럼프를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 싫어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증시 시장에 제일 도움이 주는 게 해리스지. 솔직히 트럼프는 사업가 마인드 좋은 거지. 한국에다가 방위비 증액을 하고 한국에서 돈을 계속 뽑아간다고 하는데 한국 국민이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적 선영이 아니고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장의 영향으로는 해리스 관련주가 올라가야 거기에 국내 시장 기술주 투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솔직히 트럼프 관련주 정통 에너지 남북경협 암호화폐 이거요 국내 시장이 올라갔냐 말이에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금투세 부분만 따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은 국내 시장은 금리 인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금리 인하 부분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보다 이 트럼프 리스크에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대통령 되면 트럼프가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마련하나 이거는 합법적으로 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해리스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정책주에 대해서 트럼프가 깎아내리고는 있지만 하지만은 미 대선 전에 주가 반영이 중요한 상황이 지금인 만큼 여기서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우리 국내 시장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할지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게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건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섹터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석유, 가스 관련주, 남북경협주, 암호화폐 관련주들인데 반대로 해리스가 또 이기게 되면은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우리 그렇죠. 우량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스가 조금 더 지지율이 높은 게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좋겠죠. 뭐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다음 주입니다. 이 두 후보 간의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너무나도 우세했습니다만 과연 해리스의 토론 실력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거 들어봤는데요. 네. 싸움닭이 합니다. 싸움닭이에요. 네, 싸움닭이 합니다. 싸움닭끼리 만나겠네요. 네, 쌈닭끼리 만났는데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면 트럼프가 그래도 이게 좀 더 세지 않을까. 트럼프가 이게 좀 더 세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게 있어요. 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TV 토론을 맨 처음에 할 때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한테 TV 토론으로 트럼프가 이겼죠. 네.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반대요. 그때 바이든이 공격받았던 게 뭡니까 트럼프한테? 나이예요, 나이. 그렇죠. 나이예요. 이번에 반대로 공격을 받을 이번엔 수도 반대로 있겠네요. 또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나이 쪽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오히려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나이 5살밖에 나지는 않지만은 네네. 고령화의 그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갔던 거고요. 이번에는 해리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 9월 10일 전까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금리 인하 시점은 어차피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형성이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하나의 변수는 미 대선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 전까지는 미 대선에 따라 가지고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해리스 쪽이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해리스 네. 트레이드 관련주만 계속 올라갈 텐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지금 어느 정도 해리스가 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지지율은 동률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련주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기술주들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대선 전까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싸우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차 전지 반도체가 시세 투자를 격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세 투자 격차를 하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돈을 빌릴 수가 있고 우리 기업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면서 시세 격차를 벌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장을 짓는 데가 애리조나이고 이 애리조나는 공화당 지역입니다.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가 돼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세금은 계속 2차 전지 쪽으로 지속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규 쪽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때는 신규 쪽으로 공장을 들어서는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삼성, H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그룹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해리스냐 트럼프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트럼프에 조금만 더 집중을 만약에 해본다면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나 2차 전지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2%에서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TV 토론에서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인지 혹은 트럼프가 다시 지지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이런 TV 토론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여기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 팍스통신망 통해서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해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마리화나 관련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인맥주인 IMBC나 메디케어 관련주도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마리화나 관련주가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그 해리스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피임약 관련주들이 또 반응을 보여줬었는데 전문가님 이 트럼프가 네네. 저는 살짝 이 부분을 예상을 했는데 네네. 나도 낙태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갑자기 스틸을 하고 있죠. 그래요. 해리스의 정책을 스틸을 하고 정책을 있어요. 스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권에 대한 그 표에 대한 여성권에 대한 표를 어느 정도 좀 갖고 오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 피임약 쪽 부분으로 이 낙태 금지 쪽으로 계속 정책을 완화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 낙태권에 대해서 나중에 이 트럼프하고 이제 해리스가 정책을 할 때는 TV 토론을 할 때는 네. 이틀 전에서 3일 전에는 하루 전에는 현대약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TV 토론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밤에 방송하거든요. 밤에 방송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입니다. 그러면 장 전에 어느 정도 동시효과 때 열리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월 10일이니까 9월 10일 TV 토론 전날 어느 정도 매매를 현대약품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의 상승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피임약에서 마리화나 어제 트럼프가 또 마리화나도 또 스틸을 해갔어요. 그래요.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법적으로 또 스틸을 해가니까. 네. 그러면은 이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죠. 오.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나운서 역사 좋아하세요? 역사요? 네. 뭐 역사를 알아야 하긴 합니다만 잘 아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천나하고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아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마리화나 쪽을 해리스하고 트럼프 쪽을 여론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리화나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쪽으로는 우리바이오, 오선 첨단 소재, 화학약품이 있는데 사실 이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복합 테마가 돼야 같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우리바이오, 오선 첨단 소재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샀던 거를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바이오보다는 오선 첨단 소재를 많이 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선 첨단 소재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 오선 첨단 소재 오늘부터 해리스하고 바이든이 이 펜실베니아
여러분들 트럼프하고 지금 해리스가 제일 맞먹는 데가 펜실베니아 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 쪽에서 지금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펜실베이니아주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리화나 관련돼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걸까요?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보다 네네. 펜실베니아에서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은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장 초반 상승하다가 빠지고 또 어느 날 또 장 초반 상승하다가 또 빠지고 계속 상승하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마리화는 끝까지 어느 정도 대선 전까지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차피 중간에 뭐 갭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미 대선 주에는 어차피 트럼프하고 이제 해리스의 포커 테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아나운서 옆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ACDN의 금양 그린 파워. 이거는 솔직히 해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높아져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즉, 이 신재생 에너지는 9월 10일 이후 TV 토론에서 누가 더 우위를 이어가는가. 거기서 해리스가 말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면 해리스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가 9월 12일부터 상승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9월 10일 날 해리스가 트럼프가 더 우위로 점령을 했다. 이 TV 토론에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9월 10일 이후에 지켜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 좋습니다. 자,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 펼쳐지는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마리화나 관련주와 피임약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리화나 관련주인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 소재, 피임약 관련주는 현대약품 이 한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밤에 TV 토론이 열립니다. 수요일 아침인가요? 네, 토론이 밤에 열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이겠네요. 네, 아침입니다. 네. 그때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은 그래도 방송이 없는 날이구나. 방송이 없는 날이에요. 그때 제가 헉스 통신망에서 다 얇게 써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우리바이오나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을 보실 때는 수요일 아침이 토론이기 때문에 뭐 화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사이에 좀 손이 빠르신 분들은 단타성으로도 매매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 이후에 TV 토론 이후에 만약에 해리스 지지율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주들을 그때부터 보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전지 그 얘기해야죠. 자, 2차 전지 이야기 전문가님이 아까부터 하고 싶으셔가지고 입이 간질간질 하셨는데 자, 일단 금요일에는 전문가님 바이오주가 주인공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 HLB가 시가총액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는데 오늘은 다시 역전을 당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계속 지지고 벗고 누가 더 시총인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제는 바이오, 오늘은 2차 전지. 그러면 내일은 다시 바이오가 아닌가. 전문가님 바이오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바이오주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주 짧게. 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마음에 듭니다. 바이오주에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 미국 하원에서 다음 달에 생물보안법을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해요.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 인체 시험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역대 8월 바이오헬스 수출 중에 역대 8월 수출이 지금 최근에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 HLB 한때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을 했고 종근당 바이오와 HK 이노웨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 10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바이오주 굉장히 좋고요. 정말 그리고 다른 이제 증권 방송들을 좀 보면은 네. 바이오주가 앞으로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그냥 어떤 것만 상승하면 앞으로 맨날 주도한다고 하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 앞으로 주도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앞으로 또 뭐 어떤 종목이 주도가 돼. 이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정관님 뭐 그렇게. 52주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좀 대세가 된 거 아닐까요? 정말 대세가 됐는데 대세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요. 남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아니 바이오주를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2달 전에 HIV가 임상 실패됐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후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에 HIV 쪽으로 계속 HIV가 솔직히 임상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고요. 솔직히 유한양행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 왜 유한양행은 예전부터 이 FDA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했고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HIV는 아직까지 HI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임상에 대해서 나온 건 없는데 유한양행이 이번에 FDA 승인이 되니까 또 같은 기대감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유전자 가위와 복합 테마인 게 알테오젠이고요. 네네. 그럼 이 알테오젠이 계속 수급력이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 가지고 이 바이오 시밀러의 의약품에 따라 가지고 관련주도 올라가고 유한양행도 FDA 승인이 되고 알테오젠도 같이 올라갔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바이오주들이 이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 3년 동안 주식하신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4년, 5년, 10년 이상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2020년도에는 금리 인하 시점에 코로나가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바이오주는 솔직히 어떤 걸 잡아도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바이오주가.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질 걸 우려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되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이 3년 전처럼 그렇게 계속 상승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그때는 코로나였대고 코로나 때 금리 인하였고 지금은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로 그 둔화 부분은 금리 인하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HIV가 임상이 제대로 나온 게 있나요? 저는 HIV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솔직히 HIV 종목들은 저는 투기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FDA 승인으로 유한양행이 임상으로 상한가요 3방, 4방을 찍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근데 HIV 쪽은 리보사야미 쪽으로 유한양행이 성공했으니까 HIV도 계속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가는 건데 근데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 부분으로 반도체주들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빠진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그냥 바이오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바이오주들이 더 많이 갈 거라면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알테오젠이 자꾸 시가총액이 바꿔가잖아요. 에코프로비엠하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 바이오주 하나만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승해야지 여러분들 매번 올라가던 것만 그거 샀다가 또 다음날 조정되고 그 바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바이오주 쪽으로는 저는 체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2차 전지 얘기를 이제는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추세의 전환인 것인지 2차 전지주가 그동안 뭐 하루 상승 나왔으면 또 다음 날 빠지고 또 언젠가 상승이 나오면 또 다음 날 빠지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우량주들이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앞으로 정말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된 것일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오늘 유독 강한데 전문가님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자 이제 실컷 말씀해 보세요. 자, 안현수님 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 2차 전지는요. 에코그룹하고 포스코 패밀리가 같이 올라가죠. 에코그룹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전체적인 투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에코하고 포스코 그룹이 계속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투심이 계속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발단은 에코프로가 움직여주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쪽으로 투심이 같이 완화되면서 에코, 포스코 패밀리주들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2차 전지 저가 매수 나선 외국인 사실 올라가니까 저가 매수하고 하는 거지. 치웠다 파웠다에 얼마나 나쁘게 심했습니까? 나 그때 진짜 2차 전지에 대해서 외역기 싸웠어요 방송에서. 그래요. 얼마나 외역기 썼어요. 저 타사 방송국에 한 명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인데 그분은 갑자기 카르텔 얘기하고 있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하고 산석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현대차증권에서도 배터리 가격, 3분기 배터리 가격이 저점이 지나서 전기차 판매 회복세. 솔직히 이거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상승하니까 이게 언론들이 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7월달, 8월달은 우리는 2차 전지가 나빠서 빠졌다는 것보다 시장의 돌발 상황의 악재에 따라 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달에 블랙 먼데이 있었지. 7월달에 트럼프 리스크 있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가 호떡하게 당했던 거죠. 와, 그때 난 진짜 우리 TCC 슬러 7월달에 난 그거 보고 전력성 쇼크가 온 줄 알았습니다. 첫째 보고. 와. 그 정도 됐지만 오늘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해서 확신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 우량주도 0802 블랙 먼데이에 비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올랐으니까 빼야지 이런 것보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상승이 나왔는데 저번 주에 엔비디아 반도체주도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반도체 오늘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그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 오늘 또 2차 전지 앞으로 유심히 봐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네. 말장난인 겁니다. 네. 그런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은 내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거 좋다. 2차 전지 샀다가 반도체 샀다가 남북경주 샀다가 해리스 마리아나 가연주 샀다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소주죠. 이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뭐 얘기한 지 몇 달이 됐죠. 얘기한 지 몇 달이 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LG 에너지 소주하고 삼성 SDI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 관련주도 정책주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으니까 2차 전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뭐 해리스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이 트럼프가 우세할지라도 2차 전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미국에 7군데의 경합주가 있죠. 지금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아주 미세하게 트럼프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딱 한 군데 해리스가 약한 경합주가 바로 애리조나주입니다. 지금 애리조나주는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애리조나주가 여러분들이 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느냐. 우리 배터리 셀 기업들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이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 지역, 지금 현재는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투자를 열심히 늘리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혜택을 빼앗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2차 전지주를 때리기는 어렵겠다. 뭐 지금은 이제까지는 전기차 본인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좀 늦추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뭐 늦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것이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합주나 이런 지역들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2차 전지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요약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 대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제대로 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금리 인하 수혜까지도 겹칠 수 있어서 지금 상승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2차 전지주들은 담아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 팍스 통신망 통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로 QR코드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방송 시간 3시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님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하루에 6시간, 7시간입니다. 이 많은 자료들 저희가 방송에 다 담지 못하는데 이 자료들 팍스 통신망에 올려드리니까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회장이
우리나라 그리고 호주의 경제협력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핵심 광물이 바로 뭐 리튬이겠죠. 오늘 네.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차 전지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리튬이 반응을 보여주는 사실 걸까요? 이 얘기도 포스코 회장이 핵심 광물 공급망 논의는 이건 솔직히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솔직히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멀티플로 테마가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아나운서명을 저하고 뭐 하고 했죠? 에코앤드립. 이거 저희가 금요일 방송에서 보여드렸어요.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네. 뭐 하이돈 리튬 포스는 올라가도 이건 보면 안 돼요. 네. 회사가 좀 리스크가 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광무 유이 에너테크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리튬주에서는 제일 큰 대전주가 어떤 종목을 변현이 됐다고 말씀드렸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시청자 본다고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이 포스코 엠텍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18%? 오늘 고가요. 오늘 고가요 20% 이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고가 기준으로는 24%고요. 24% 상승한 거예요. 지금 현재 16%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뭐 2차 전지 망했다 해도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갔어요. 와,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어떡하실래? 오르죠? 여러분들 어떡하실래? 반도체 중소형주 아직도 엔비디아만 보고 계실래? 아니면 어떻게 2차 전지 중소형주 쪽으로 가실래? 그럼 판단이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뭔가 뜨끔하죠 지금. 지금 등에 막 땀이 나죠. 엔비디아만 보실 거면 반도체 중소형주 그냥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한미 반도체나. 근데 저는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바다 형성으로 된 기대감 형성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리튬주는 포스코 엠텍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은 지수 쪽으로 보시고요. 네.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리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2차 전지 상승하니까 중소형주도 상승한 거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들 이 종목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볼 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없으니까 엔비디아만 찾으실 분들은 엔비디아만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전 진짜 답답한 게 네. 금리 인하되면 지금 부동산 값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회복이 못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부터 이제 그쪽으로 돈들이 몰리니까 부동산 집 가격들은 다 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2,900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지수로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엔비디아밖에 살 게 없었고 전 세계가 그동안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1월달에서 3월달 반도체하고 AI 주들이 그때 중소형주들도 움직였지 4월달부터는 SK하이닉스만 올라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왜 SK하이닉스 안 올라가지? 왜 한미반도체 안 올라가지? 에이 굳장시장 이제 망했어. 이건 여러분들의 합리화하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반도체 쪽에서 파생 테마들, HBM, AI, 패키징 반도체, DDR5 관련주들은 엔비디아가 올라가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비엠 전체적인 우한주들이 상승하니까 리튬주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솔직히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분위기 개선이 돼서 대정주마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는 2차 전지가 주력이 돼서 코스피 지수 또 2,9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튬 관련해서 뭐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2차 전지주들이 우량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니까 리튬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이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꼭 주목해 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엠텍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 전문가님 또 중요한 게 네. 전문가님이 우리 공략하는 TCC 스틸이라는 이 종목도 스릴러. 오늘
오늘 8%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네. 우리 TCC 스릴러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이라고 이제 불러주면 될까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자, 피디님 죄송한데 7월달 월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하고 8월달 월봉. 네. 자, 7월달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월봉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34% 정도가 빠졌어요. 그렇죠? 34% 정도가 빠졌습니다. TCC 스릴러가. 저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30% 이상 2차 전지주들이 다 빠진 날이었어요. 7월달에. 그러면 TCC 스릴러는 그때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적인 반영성에 따라서 이 트럼프 리스크 정세에 따른 2차 전지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빠졌던 거죠. 그리고 파워달에 좀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파워달에도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파워달에 05일 저는 진짜 그때 와 기립성 저혈압이 올 줄 알았어요. 진짜 0855날 기립성 저혈압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막 안 그래도 많이 최고가에 빠져가지고 이제 반반에 주세요 상승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때 또 16% 빠졌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고가 파워다에 우리는 총 합해서 64%가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TCC 스틸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TCC 스틸러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64%에서 지금 30% 이상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추매도 안 했고 어떤 종목이든 사지도 않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지금 8.95% 정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12% 정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원통형 배터리는 4세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4세대 게임 체인저에 필요한 건 니케도 금간판이죠. 그리고 그 금간판은 독신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TCC 스릴러란 말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분위기에 묻혀가지고 상승은 못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게 TCC 스릴러라는 거죠. 기술적 반등으로만으로도 10월달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30%, 60%, 뭐 60% 처음에도 60% 어떻게 올리겠냐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지금부터 시나리오 알려드릴 건데 금리 인하 기술적 반등으로 3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뭐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해 갈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원통형 소재로 제휴가 나온다고 하면은 갭 상승이 나오면서 TCC는 못해도 5만 원 이상은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TCC는 낙폭을 축소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울 자리 최대한 누워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우선이겠죠.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제 성장주들에는 굉장히 호재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 대표적인 2차 전지 우량주들 유망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설 교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가 되니까. 그럼 공장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도 그런 거 뭐예요?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샀다가 다음날 시장이 안 좋으면 그게 추심을 올라가면 자기들이 다 주식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정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을 하고 이 부분이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듦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 중에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을 독점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게 바로 TCC 스틸이라는 종목. 사실 이 종목이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 기준으로 60%까지 손실이 났었는데 지금 벌써 그 이후에 한 달도 되지 딱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30% 정도 저점에서 주가 회복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TCC 스틸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TCC 스틸도 좋지만 2차 전지주 중에서 또 요망하게 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또 2차 전지 중에서 유망하게 보는 종목은 LNF. 오, LNF요. LNF하고 에코앤드림이요. 오, 그렇습니다. 에코앤드림 전구체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구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에코앤드림이고요. 그리고 이 LNF 같은 경우도 하이니케 최근에 3원계 그 하이니케 중국산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좀 화제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이니케는 LNF는 사실 아직까지는 에코프롬비엠보다도 더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가 LNF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NF하고 그다음 에코앤드림 위주로 이제 종목들은 유심히 지속적으로 앞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LNF와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을 2차 전지 유망주로 꼽아주셨고 한 가지만 더 전문가님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포스코 그룹주 중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면서 리튬 관련주로도 속해 있어서 오늘 가장 큰 폭의 2차 전지주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엠텍인데 포스코 엠텍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포스코 엠텍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거의 계속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LG 엔소하고 삼성 SDI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여러분들. 40만 원을 터치를 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현대차가 요 정도까지 올라갈 줄이야. 과거 SK 하이닉스가 요 정도까지 올라갈 줄이야. 그 다음 타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라는 거죠. 어머. 즉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서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계속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이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 주력 하이드로 리튬 포스 사봤자 뭐합니까? 그가 계속 오는 리스크만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가가 상승해도 그런 종목들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스코 엠텍, 이 포스코 비록 리튬 같은 경우는 국내산을 완벽하게 갖고 오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엠텍에서 생산하는 리튬 추출로 인해 가지고 이 리튬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엠텍이 리튬 대전주 상승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포스코 엠텍으로 상승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뭐가 있다? LG 화학입니다. 오.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복합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맨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주가 얼마까지 가겠다. 얼마까지 가겠다. 그거 제일 사실 궁금하죠. 근데 얼마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얼마까지 가겠다 10개 중에서 한 개, 2개 맞은 적이 있나? 사실 맞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주식을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즌에 어차피 2차 전지할 종목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만약에 본인이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갔으면 5%든 8%든 그냥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먹고 또 빠질 때 또 그때 횡보일 때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뭘 얼마까지 갈 거야 얼마까지 갈 거야 그걸 여러분들 계속 봐봤자 뭐합니까? 금투수의 부분이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내 시장이 윗꼬리가 너무 심한 겁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 지금 여기서 발전하지 못해요. 2차 전지 상승하고 반도체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금투세 부분은 어제 나는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해결도 안 된 상황이야. 그러면은 5회 동안 이거 장기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저세상 가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들으시고 중간에 탈출하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얼마까지 갈 거다, 얼마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하고요. 금리 인하, 미 대선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 부분은 계속 유심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섹터 바로 2차 전지주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님이 2차 전지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익 한 7, 8% 나면 먹고 나오고 다시 횡보할 때 사서 또 수익 먹고 나오라라고 하시는데 뭐 말이 쉽지 여러분들 이게 절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전략을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 QR코드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 저희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자료가 지금 뭐 한 3분의 1도 진행이 안 됐는데 또 벌써 방송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자료들도 역시나 저희 팍스통신망 접속해 주시는 분들께는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입장하셔서 자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간 이제 인사드려볼까요? 인사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따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